북한이 금년 2024년 들어서서 남한을 동포로 보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쏠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땅굴을 이용해서 전방 접촉 지역에 후방을 교란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전 부대들을 이용해서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까지 위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침투하기가 쉽진 않은데 북한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아주 오래된 비행기예요. AN2B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고 아주 느린 비행기인데 그거 타고 오면은 반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반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침투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감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국들이 중원군도 보내오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런 걸 할 때에는 반드시 평화 공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폭탄을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가 한 동포니까 잘 지냅시다. 평화가 우선이지요. 동포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평화 공세가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특수전 부대나 이런 중심 부대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병력 규모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 모양새는 6.25 때랑 비슷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울에 큰 혼란이 오고 서울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서울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전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중학교 3학년 이하의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생들만 갈 수는 없잖아요. 노약자들은 수도권에서 빨리 철수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쏠 가능성은 있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그 핵무기를 가지고 위력 시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에다가 핵을 폭발을 시키면 우리가 움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또 요즘 시대에는 작은 핵무기들을 만들어서 제한된 목표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그들의 체제가 위협을 받아서 2판 4판 다 같이 죽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핵을 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원주가 됐든 핵무기를 쓰면 북한도 핵을 맞을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이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 인민이 혹여라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자기네 국민들한테 핵을 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핵무기를 이제 여러 발 갖고 있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그 오염 물질이 물을 타고 내려오든 바람을 타고 내려오든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북한 보고 피해 보상해라고 할 수도 없고 물론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단순히 서울에 떨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북한 내에서 어떤 폭발, 안전사고에 의한 폭발 또는 내부 진압에 의한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핵무기를 완성을 했다.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뜻은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겁쟁이로 보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 요구들, 또 들어줘서는 안 될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김신조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를 수백여 명을 난파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특구를 구축을 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아주 엉뚱한 생각이죠. 마치 자기네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환영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테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한테 좀 잘해주지, 괜히 인심 잃어가지고 북한이 저런 짓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목적으로 해서 도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범법자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도둑놈한테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스스로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간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 너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전투 지역에 민간인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그 어머니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은 전투 지역에서 빨리 이탈하는 게 중요하고요. 걸어서라도 내려가십시오. 그래봤자 400km인데 걸어서라도 내려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비록 나이가 있고 하더라도 신체가 되는 사람은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여튼 버티겠다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총을 못 쏘면 등짐이라도 지어서 탄약과 물을 운반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라를 잘 지켜서 저는 그런 것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포탄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이 서 있을 때 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확률이 100이라고 본다면 앉아있기만 해도 5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25로 내려가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면 직격탄을 맞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뭐 폭발력이 크고 해도 죽을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뭐 어떤 도발을 해서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시설에 내려가 있다 보면 위기 상황이 조치가 되고 나면은 각자 자기 집이나 또는 가족들이 있는 곳하고 합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전투 지역에서 빠지고, 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지하철을 타다 보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물도 좀 갖다 놓고 소화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십시오.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됐든 빌라에 있는 지하실이 됐든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이렌이 그칠 때까지, 또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할 것은 지진에 대비한 어떤 비상 배낭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 안에는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약, 가족 사진, 라디오, 요즘 라디오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위급 상황이 되면 전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비상용품은 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 내지 10년이 되면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엉뚱한 자신감으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기네가 원하는 것, 즉 자기네들도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하고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같은 이런 자유민주 국가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지도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 남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 서로 이견을 만들고 뭐 이러기 위해서죠. 또 기타 북한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무슨 뭐 무인기를 우리 쪽에 내려보내서 정찰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나라 뭐 여객기가 지나가다가 그 여객기랑 부딪혀서 한 300~400명이 죽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면 북한은 또 체면밖에 없으니까 또 자기네들도 어떤 일을 벌리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한적인 공격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건 이거는 비겁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동서고금을망론하고 금원입니다. 금원. 여러분들이 군복무를 해야 되고 또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북한이 금년 2024년 들어서서 미사일을 쏘는 규모나 이런 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북한의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말폭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정책적으로도 이제 남한을 동포로 보지 않겠다. 남한과의 공존은 이제 뭐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이 주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가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말폭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 상태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당장 뭐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고 또 북한이 금년에 어떤 도발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발도 계속 미사일 시험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도발은 우리 쪽에다 뭐 포를 쏜다든지 매복을 해서 군인들을 죽인다 이런 일은 금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에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걸 할 때 그럴 때 도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고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훈련 여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새로운 훈련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봤다가 당한 경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을 우습게 봐서 당하면 쪽팔림이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유리하게 판단하고 내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근데 거꾸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내 자신은 좋게 판단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전쟁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지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지금은 무리한 그런 것을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커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이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웠을 때 한민족이 손해고 우리 남한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무기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무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선 우리가 여러 개의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핵 연료부터 끊겨서 전기도 자유롭게 못 쓰고 하는 그런 지경에 올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위협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도록 본인들을 믿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핵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핵무기 말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발전소에서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데 이 보관할 때가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재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스스로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우리의 우방이자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잠재력은 키워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